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 29일 수요일 아침 조간신문 조선일보에 좀 우리 정치판 선거판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자, 잘 보지 않으실 텐데요. 이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가 이 큰 글자만 좀 읽어드리면은 외식업 회장 이해찬의 문정부 도화선이 비례대표 달라. 이게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당원 20만 명 확보를 해줬고 4.3 보궐선거 때도 지원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 때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았는데 줄여줬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제, 그러니까 28일 화요일이죠. 서울 중구에 그 한국 외식업 중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이 주로 그 사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죠. 거기서 민주당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취지는 어디 요식업계에 좀 애로사항을 듣고 뭐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민주당에서 열었는데 이해찬 대표까지 참석을 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외식업 중앙회의 제갈창균 회장이 이해찬 대표 면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많이 도왔지 않느냐, 도왔으니까 내년 총선 때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일종의 빚갚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거 때.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갈창균 회장이 지난번 대선 때, 그러니까 2017년 5구 대선 때죠. 그때 20만 진성당원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진성당원들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도 했다. 요식업계를 대표해서 우리 요식업계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기자회견도 했다. 그리고 당시에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상 올인했다는 이야기죠. 요식업 중앙회에서. 자, 제갈 회장은 일단 고향은 전남인데 대전에서 그 예식장 그리고 요식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을 도운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그 대전시장, 본인이 예식장과 요식업을 하는 대전시장은 건선택 시장이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죠. 건선택 당시 대전시장과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면전에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난 4.3 그 경남 통영 고성에 보궐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요식업 단체처럼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준 단체는 없을 거다. 우리가 100명을 소집해서 내려보내서 민주당을 도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선거에, 그러니까 그 대선 때도 그 선거에 상당히 개입을 했고 활동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에도 뭐 4.3 재보궐선거 이때도 또 활동을 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갈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016년 총선 때 저희가 민주당 그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다. 요식업협회 중앙회에서 신청을 했다. 그런데 당시에 김종인 대표가 배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도왔는데, 그러니까 요식업협회 중앙회에서 비례대표를 한 12번 정도, 그러니까 당선권 안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긴 줬는데 당선권 밖에 28위 정도로 조정을 했더라. 정말 기만을 당한 느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꾸준히 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갈 회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3 보궐선거 외에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소상공인들, 특히 요식업체 사장님들이 상당히 힘들어졌죠. 힘들어져서 작년 8월 달에 그 강화문에서 거기에 반발하는 대규모 소상공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요식업계도 다 참석을 하고 했죠. 그런데 제갈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전체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 그 최저임금 인상 반대 광화문 집회를 하는데 요식업계에서도 같이 돕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의원 3명이 자기를 재갈회장을 2시간이나 붙잡고 굳이 그 집회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기에 전체 그 소상공인 연합회 차원의 동원 인원을 3만 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요식업협회에서는 8,000명만 오라고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그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여파로 소상공인, 요식업계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광화문에 현장에 나가서 반대 집회를 하는데, 저항을 하는데 요식업협회 회장이 민주당 의원 3명과 일종의 작당을 해서 참석 인원을 줄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는 그 대가로 내년 총선 때 국회의원 한 자리 달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당장 민경욱 대변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선거가 돈을 매결해서 비례대표를 약속한 금권선거고 부정선거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봐야죠. 필요하면 검찰, 경찰에서 수사도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안을 보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비례대표 제도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이익단체 대표가 공개적으로 우리가 선거 때 공을 세웠으니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자리 달라 이렇게 요식업협회에서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이 과연 요식업협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그러니까 선거 때 지지하는 것과 어떤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맞바꾸는 일, 이런 일이 선거 때만 그러니까 요식업계만 일어나는 일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자라는 거, 이것은 지역구 각 그 선거구 단위 지역구에서 아무개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각 정당의 득표수를 비례해서 당선자 수를 정하는, 그러니까 내가 A 정당에 표를 찍으면 정당 투표해서 그러면은 A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갔던 사람이 차례대로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당선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취지는 뭐냐면은 일단은 사표를 방지하자는 목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죽는표, 뭐 2등, 3등 하는 사람들은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얻은, 그 사람들 소속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주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특히나 그렇게 주는 표를 각계각층을 대표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 경우에는 요식업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소상공인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표자에게, 전문성이 있는 대표자에게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료를 줘서 국회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 이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변절이 됐죠. 저도 국회 13대 국회, 1980년대 13대 국회부터 지금 20대 국회까지 쭉 국회를 취재를 해왔지만은, 특히 비례대표도 저도 많이 접해봤고, 비례대표로 어떤 사람들을 오는지도 많이 봤고, 물론 비례대표의 전문성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중에서는 일종의 유력 정치인들의 돈줄로 이 비례대표 공천이 전락을 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13대, 14대 이때쯤에 어떤 대기업 회장의 30대 아들이, 그때 전국구라고 했습니다. 전국구 앞순위를 받아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유력 정치인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줬다.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떠들었고, 제가 봐도 그 의원은 전혀 국회의원감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유학을 하다가 갑자기 총선이 열리니까 아버지가 불러서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었죠.
그래서 그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혹시 3당 사락이란 말 들어보셨죠? 과거에 명문대에 들어가려면 3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4시간 자면은 불합격한다. 3당 사락. 근데 그때 당시 국회에서는 4당 3낙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40억 내면은 비례대표 전국구 당선되고 30억 내면 떨어진다. 4당 3낙.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국구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전국 단위로 뽑는다고. 그래서 전국구를 앞에 전자를 돈전자로 바꿔서 돈전자 전국구다 이렇게 불렀죠. 요즘에도 뭐 간간히 공천 헌금, 특히 비례대표, 뭐 지역구도 그렇지만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공천 헌금이 오간다는 소문도 있지만은 과거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1번부터 홀수는 여성에게 주도록 제도를 만들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돈 공천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장치들이 마련됐지만, 그 대신 공천 헌금이 오가는지는 뭐 과거에 비해서는 작은 것 같은데, 그 대신 뭐냐면은 이 비례대표라는 자리가 새로운 형태로 전락을 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 돈공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정권을 잡은 쪽에서 전리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선 때 공신들, 대선 때 공을 세웠지만은 마땅한 자리를 주지 못했던 공신들, 그 공을 얼마나 세웠냐에 따라서 당선 가능한 앞순위부터 쫙 뒷순위까지 주는 그런 행태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데 정치권 줄을 잘 서서 대선 때 줄을 잘 서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비례대표는 없애야 될까? 일단 비례대표 선출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헌법에는 비례대표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것은 헌법입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없애려면은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비례대표와 국회의원의 비율은,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정합니다. 20대 총선 때 그 정원이 300명이었죠. 그 중에서 지역구는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됐죠.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일단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를 하되 지역구를 225석으로 낮추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이 현행보다 28석 줄어드는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 늘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역구가 28개가 줄게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내 지역구가 28개가 없어지죠. 그리고 28개를 없애려면은 복합선거구, 시군구가 막 뭉친 복합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거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꼼수가 나오죠. 이 패스트트랙을 태웠던 민주당, 뭐 민주평화당, 또 이런 데서 꼼수가 나옵니다.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는 거죠. 300명. 헌법에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400명, 500명까지 늘려도 됩니다. 늘리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구 없애기 싫으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 이런 꼼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증가폭만큼 국회의원 정수도 늘리자는 겁니다. 그럼 비례대표 의원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뭐 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농공행상할 전리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서 완전히 소외됐죠. 한국당은 대안을 내놨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아예 폐지를 하자. 비례대표 제로 지금 47석인데 47석 자체도 없애자.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로만 뽑자. 270명. 그렇게 되면은 선거구가 지금 253개니까는 더 늘어나죠. 그러다가 국회의원 정수는 줄어듭니다. 비례대표 딱 없애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을 바꾸면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이것을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어떠냐?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것을 한국당이 강하게 추진하면은 민주당은 반대하더라도 다른 야당은 따라올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한국갤럽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270명, 지역구만 270명,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전체 300명에서 270명까지 10%가 줄어들죠. 지역구만 딱 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하니까는 찬성이 60%. 국민 여론 60% 찬성, 반대 25%, 유보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 여론이 비례대표 없애고, 대다수 국민 여론이 비례대표 없애고, 지금 그전에는 동공천 했고, 지금은 농공행상하는, 또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비례대표를 없애자. 여기서 국민의 과반수 훨씬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는 돈으로 사는 자리였다가 지금은 집권층의 전리품이 되어버린 비례대표제 폐지,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